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심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숨이 찬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병원 심장내과의 손장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다래입니다. 네, 저도 오늘 막 빠르게 걸어오다 보니까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공기가 나빠서 그런지 너무 숨이 차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선생님들 숨이 차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될까요? 크게 숨이 차다고 저희가 병원을 찾으실 때 아마 많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호흡기 문제, 폐 문제에 의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폐가 안 좋아서 숨이 찬 경우 폐는 이제 산소를 이제 교환해서 조직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 숨이 찰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래서 이 폐가 망가지거나 이런 분들, 또 폐렴이 걸리거나 뭐 결핵 이런 폐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 늑막에 이렇게 물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 등 호흡기 문제로 숨이 찬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호흡기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김다리 선생님 어떤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전신적인 질환들도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흔하게는 이제 빈혈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안정시 숨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늘어나고 있는 비만이라는 질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운동시 호흡곤란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전신적인 문제들 숨이 찼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내분비 호르몬 문제로 생기는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도 숨이 차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많은 전신 질환들이 이렇게 호흡곤란, 숨이 차다고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가 안 좋아도 숨이 찰 수 있고, 또 빈혈이나 비만, 또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텐데요. 심장이 원인이 돼서 숨이 찬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심장의 기능을 잃어서 심장이 이제 피를 짜주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심장이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숨이 찬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만한 병은 이제 뭐 심부전, 그다음에 판막 질환,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여러 가지가 숨찬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숨이 차는 원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병원에 가면 보통 하게 되나요? 호흡기 질환, 특히 어떤 검사가 우리 호흡기 질환이 심하다 또는 있다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호흡기 문제, 또 폐 문제 때문에 숨이 차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폐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제일 기본적인 건 청진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진을 했을 때 이렇게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뽀그락뽀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물이 찼을 때는 이제 청진의 폐음이 감소되겠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청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청진에서 그런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흉부 X선, 엑스레이 검사가 되겠고, 거기서 이상이 있거나 또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흉부 CT, 이런 것들이 우리 검사를 통해서 호흡기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폐 기능 검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후 부세요 이렇게 하고 폐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는데, 이런 검사를 하면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및 심한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과에 가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의 청진을 받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여러 가지 증상, 가래가 동반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숨이 찬지, 이런 여러 가지 병력 청취를 또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감별 진단을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다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빈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은 어떤 검사를 주로 받게 되죠? 일단은 이런 전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병력 청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시 숨이 찬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빈혈 같은 경우에는 장출혈 같은 경우에는 변의 색깔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숨차는 어떤 병력 청취 상황뿐만 아니라 동반된 다른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임상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런 임상 증상에 따라서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빈혈이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나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체 계측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이제 숨차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많은 피 검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 또 여러 가지 빈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막 감별을 하면서 저희가 또 중요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심장으로 인해서 숨이 찬지 한 원인이었습니다. 심장은 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 어떤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장 초음파 딱 이렇게 받아보면 어떠한 질병이 딱 이렇게 보이나요? 사실은 이제 심장 초음파가 이 최근에는 이제 청진기를 대신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청진기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청진기로 의심이 우리가 뭐 심잡음이 들린다든지 또는 심장음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될 때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앞서 심지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심부전,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 또 일부의 허혈성 심질환, 또 심장의 근육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모든 이런 심장 질환들을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감별하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검사네요. 김다려 선생님,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금식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이시고, 특별하게 이제 경식도 초음파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운동부와 같은 스트레스 유발하는 심장 초음파를 할 때는 금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경흉부 초음파를 할 때는 특별한 준비 없이 오셔도 됩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가 저한테 오셨는데요. 환자분은 가슴이 이렇게 막 조이고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심장이 나쁜지는 잘 모르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혈압은 좀 높았고 최근에 혈압도 좀 조절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계단 한 계단 반층 정도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자꾸 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단 뭐 2, 3개월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잘 활동하시던 분이 조금만 올라가면 고바위로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하면 숨이 차고 또 쉬게 되고 또 숨이 차고, 이런 경우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떤 소견이 보통은 나올까요? 김다래 교수님, 혹시 이런 환자들 요즘 많이 보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특징적인 숨찬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이 모든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고 특정 곳에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 떨어져 있으면서 수축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허혈성 심질환 또는 심근경색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심장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동 시에 숨찬 증상 나타나는 경우 저희가 보통 경흉부 심초음파를 안정 시에도 하지만 이제 운동을 유발해가지고 심장에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초음파를 하면은 이러한 국소적 벽운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심장의 일부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심장 초음파가 숨찬 원인을 판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도 근육으로 된 조직이다 보니까 피를 받아야 잘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이게 한쪽이 안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부담이 증가되는 운동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심장 초음파 검사로 한쪽 벽이 안 움직인다, 이렇게 진단됐다, 이렇게 되면 손장원 교수님, 이런 환자는 보통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검사를 받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의 근육의 한 부분이 안 움직인다. 이 한 부분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그 특정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혈관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혈관을
확인하는 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서 입원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는 심장 혈관 CT나 그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맥을 이렇게 바늘로 찌른 다음에 심장안까지 카테터라는 우리 관을 연결하고 거기에 조영제를 쏴서 심장 혈관을 찍는 심장 혈관 촬영술을 통해서 이런 병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초음파로 진단했는데 다음에 입원을 해서 관상동맥 조영술 받고 심장에 스텐트 한두 개 넣었다, 이런 주변 분들 보시면 보통은 처음에 오시는 증상이 호흡곤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프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보통 이런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가슴이 안 아프고 호흡곤란으로 나타날까요? 이런 특별한 환자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성일 경우에 또 그리고 연세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당뇨 같이 이런 합병증이 있는 동반된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인 흉통보다는 운동 시 이제 호흡곤란, 아까 말씀하신 고바위가 졌을 때 숨이 차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심장 초음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검사도 같이 해주시면은 진단율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심부전도 늘어나고 있고 심장 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라는 검사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감별할 수 있지만 특히 운동 시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도 운동 시에 호흡곤란을 느낀다고 하면 특히 심장내과로 또는 순환기 내과로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숨이 찬 증상을 진단하고 감별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감별점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숨찬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을 한번 방문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숨찬 증상을 진단하고 감별하는 데 있어서 심장 초음파라는 검사가 좀 시각화할 수 있고 기능과 구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생활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